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막의 개념으로도 갈 수 있겠는데요. 이동식 주택이나 아니면 모듈러 하우스, 네, 이런 쪽의 설계 쪽으로도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면서도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건축사님, 2023년이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도에는 어떤 한 해를 보내셨어요? 작년에 계획했던 것들은 단독주택을 좀 가장 많이 설계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들 설계를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단독주택이랑 근린생활시설이랑 같이 있는 이제 상가주택들 또는 숙박시설이나 농어촌 민박 같은 이런 공간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체감되게 많이 바뀌었던 디자인 양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초에는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풀리게 되면서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 계획을 보류하셨던 분들도 이제 건축을 슬슬 계획을 하시는 쪽으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22년 초기에는 상담 문의나 설계 문의도 좀 많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 2022년 후반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수요들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들이 조금씩 딸리면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가가 좀 갑자기 폭등한다든지, 전쟁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이런 원자재 값들이 상승하고 세계 경기가 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공사비가 갑자기 이제 또 급증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거든요. 공사비가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라 들쑥날쑥해서 굉장히 공사비에 대한 가늠을 하기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PF 대출이 점점 막히게 되고 대출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한 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축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 또 인건비가 또 올라가게 됐고, 거기다가 대출이 또 막히거나 집값이 또 떨어지면서 단독주택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류를 하시거나 좀 부담이 많이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에 대한 요구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좀 넓어지는 시기였다면, 2022년은 최대한 우리 가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줄여서 평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평수를 줄이면서 이제 시공비를 좀 절감시키는, 네, 그런 방향성으로 설계가 변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완전 체감되실 정도로 확실히 면적도 줄어들고 좀 콤팩트해졌어요, 사이즈가? 아무래도 공사비가 올랐다는 거는 이제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건축주님들께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공간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외장재들을 비싼 외장재가 아니라 합리적인 외장재를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을 조금씩 줄여서 컴팩트한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게스트룸하고 취미실을 또 따로따로 각각 두었던 공간들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게스트룸과 취미실 같은 점용률이 좀 낮은 공간들을 하나로 합쳐서 공간을 좀 전략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네, 그런 과정들도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좀 괜찮았던 것들이 있으세요? 2022년에 문의가 가장 많았던 주택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레인 하우스였는데요. 사실 플레인 하우스는 19년도에 진행했던 모델이에요. 이 집을 보시고 조금씩 변형을 해서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플레인 하우스라는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공간들을 재배치하고, 그러니까 플레인 하우스의 규모를 놓고 건축주님의 성향에 맞춰서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이 플랜하우스를 가지고 기획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런 좀 큰 평수들보다는 소형 평수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들의 단독주택들을 많이 설계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 플레인 하우스가 대략적으로 어떤 집인지
한마디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플레인하우스라는 주택의 이름을 플레인으로 지은 이유가 정말 기본에 충실한 집이었거든요. 뭔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이지만 그 건축주님들만을 위해서 이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방은 이제 메인 안방과 서브룸 하나를 두고, 메인 안방에는 조금 여유 있는 널찍한 드레스룸을 두고, 화장실은 두 개로 분리해서 안방 화장실과 공용 화장실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거실과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있는, 그리고 거기에 다락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부족한 공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경량목 구조로 진행을 하고 외피 면적을 최소화하게 디자인을 하면서도 이런 비율들을 좀 맞춰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인 집을 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수요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건축사님이 생각하시는 2022년의 트렌드 건축 디자인 뭐 키워드나 트렌드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2022년의 건축 트렌드의 키워드를 뽑자면 첫 번째로는 실용적인 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가들이 안 좋아하는 키워드. 네. 근데 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디자인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건축가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 다르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싸고 예쁜 자재를 사용한다면 좋은 공간도 예쁜 집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제한된 예산 안에서 건축주님과 그 땅에 맞는 디자인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요거를 해서 건축주님께 제안을 하고 또 건축주님께서 요거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실 때 또 이 공간이 완성돼서 그 공간 안에서 제가 의도한 대로 또 제가 고민했던 대로 건축주님이 이 공간을 활용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2023년 올해 건축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트렌드나 디자인 화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대출 규제가 잠깐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좀 건축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좀 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질 거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시장에서도 조금 더 타이트하고 컴팩트한 집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예산은 줄더라도 좋은 공간에 대한 욕구나 수요는 또 굉장히 앞으로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싼 예산을 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 건축님께 꼭 맞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가진 건축가분들이 조금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보다 더 컴팩트하고 더 타이트한 공간들을 위주로 좀 설계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작은 단위로 넘어가면 이제 농막의 개념으로도 갈 수 있겠는데요. 이동식 주택이나 아니면 모듈러 하우스 이런 쪽의 설계 쪽으로도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그런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면서도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